동행. 그 아저씨와 인터넷 자살 카페에서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다. 그러니까 18살이라고? 네, 뭐 문제 있어요? 너 나한테 20대 중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게 그거죠, 뭐. 돌아가. 네? 돌아가. 넌 아직 어려. 아저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도로는 깜깜했다. 30분 정도 차로 이동한 것 같았는데 주변은 마치 사막과 같다. 며칠 분량의 별들이 한꺼번에 반짝이고 차창으로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왔다. 보이는 건 어둠과 낙타 같은 아저씨의 눈동자. 이대로 나는 전갈에라도 물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죽고 싶다. 죽고 싶어서 죽겠는 사람이다. 남들보다 더 긴 시간을 천국에서 행복해지려고. 익숙한 번호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휴대폰에 전원을 껐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담배 냄새, 밤 냄새, 바람 냄새, 별 냄새, 아저씨 냄새, 엄마, 아빠, 선생님. 마지막 순간까지 절망적이지 말자. 이 생에서 가장 멋진 여행을 떠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엄마, 그 사람 정말 사랑해? 벚꽃이 충분히 흩날려 다시 땅속으로 돌아가려 하는 4월 어느 오후였다. 일요일 오후, 엄마는 교회도 가지 않고 1시간이 넘게 방을 닫고 있었다. 벚꽃이 방에 떨어진 것도 아닌데 엄마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방을 닫고 또 닫았다. 방만 닫지 말고 말해봐. 사랑해? 얼만큼 사랑하는데? 못 보면 죽겠어? 막 심장이 떨려? 미치겠냐고. 이 나이에 시작된 그 꽃다운 사랑에 발가벗고 춤이라도 출 정도로 좋냐고. TV에서 보면 사랑을 시작하는 엄마들은 안 입던 분홍색 옷을 입고 빨간 루즈도 바르고 귀가도 늦어지던데. 그래서 가족들 누구는 귀신처럼 그 마음을 짐작하여 엄마를 다독이기도 소리를 치기도 하던데 어째서 엄마는 단 한 번도 내게 의심할 틈을 주지도 않고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라고 참으로 청순한 표정으로 국을 떠먹으며 말을 하는지. 아빠의 자리였던 엄마 옆자리에 비어버린 자리를 보자 유령이 된 아빠가 괜찮다고 웃고 있었다. 그러기에 나도 누구야? 라고 똑같이 청순하게 물었었다. 내 담임 선생님 있잖아. 그 사람이랑 재혼할 생각이야. 이해해 줄 수 있지?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지면서 식탁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와 함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 그 사람 말이지. 아침 11시쯤에 가장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해서 항상 수업에 5분쯤 늦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해서 비가 오는 밤이면 차 안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비 냄새를 맡잖아. 왼쪽 눈가보다 오른쪽 눈가 주름이 많고 오래도록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는 그 사람 말이잖아. 적어도 내게는 사랑이라고 믿을 만한 기억의 나열들을 내가 어떻게 말하겠어. 방을 닫던 손을 멈추고 춤이라도 추고 싶어. 그런데 네가 싫다면 안 할게. 엄마 이대로 있을게. 라고 말하는 여자에게. 여기가 어디예요? 경산이야. 아직? 이상하게 속도를 못 내겠어. 휴게소 들릴까? 배 안 고파요. 엄마를 방에 두고 밖으로 나와 전화를 걸었다. 바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잘 자라 라고 문자를 보냈던 그였다. 통화 연결음이 길어질수록 심장이 늘어져 간다. 바닥에 다 이대로 사라질 것 같다. 어울리지 않게 정말 날씨가 좋은 오후였다. 여보세요? 김선희 씨, 우리 엄마예요. 알아요? 알아. 안다고요? 그래, 알아. 엄마에게 얘기 들었구나. 어째서 그래요? 왜 우리 엄마예요? 내가 아니라 왜 엄마예요? 무슨 소리야, 미연아. 난 네가 네 엄마의 딸이라서 너무 좋았어.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의 좋은 보호자가 되고 싶어. 엄마도 다 알아요? 네가 나를 좋아해줘서 참 기뻐했어. 휴게소를 지나쳤다. 시간은 새벽 2시였고 잠은 오지 않았다. 그를 잊지 못해서 죽기로 한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셋은 안 되겠다. 둘이 누구가 되든
서로에겐 서로만 있어야 성립될 관계겠구나. 그런 생각. 18배 어울리는 생각인가? 요즘 애들이 얼마나 성숙한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꼭 둘이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시간 후면 도착할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아저씨는 왜 죽고 싶어요? 차에서 말해주기로 했잖아요. 내 얘기만 잔뜩 듣고. 비가 꽤 올 것 같은데 말 돌리지 마요. 그냥 죽을 때가 된 것 같았어. 나보다 더 허무하네. 까만 승용차가 추월을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다. 아저씨는 3번째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다시 담뱃갑에 집어넣고 목을 가다듬었다. 그러니까 말이야, 1년 전쯤 비 오는 날 아침이었지. 우리 이혼해요. 아침부터 무슨 말이야?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이에요. 물론 당신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이유가 뭐야? 당신이랑 있는 게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내는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왔는지 내게 그 말만을 하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 가방은 정말 작아서 아마 입던 옷, 쓰던 화장품 하나 챙기지 않고 떠난 모양이야. 나와 함께 살았던 이 집에 남아있는 물건들이 불행의 증거라도 되듯이 말이야. 불행하지도 않았지만 행복하지도 않았던 시간들. 그 시간의 입자들에 둘러싸여 나는 유영하고 있었어. 왜 나는 일찍이 깨닫지 못했을까?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늘 하루하루가 폭력이었던 불행한 유년기, 유일했던 엄마의 죽음, 친구의 배신, 지독했던 가난, 돌이키고 싶지 않은 청년기. 나는 무엇인가를 항상 지키고 싶었단다. 나의 힘으로 무엇을 지켜서 살아갈 힘을 얻고 싶었어.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산다든가 소중한 연인을 위해. 그런데 나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거야. 어떠한 기분인지 알겠니? 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주고 나에게 자신의 일부를 기대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티클만큼의 인연도. 그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야. 그렇지만 몇천 년이 흘러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싶어. 그때를 생각하면 기대되고 설레요. 경주터널을 지났다. 아저씨가 조금 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왔던가? 앞으로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싶어 할까? 갑자기 궁금해져, 정말로 궁금해져 살고 싶어졌다. 처음으로 후회되었다. 그리고 시커먼 망망대해가 눈앞에 펼쳐졌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그럼 우리는 이 차를 타고 저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응. 속도를 내서 가드레인을 뚫고 가는 거야. 터프하지? 그리고 수중 여행이야. 숨 막히겠다. 죽음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 도착해 밤의 바다를 바라보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나는 지금이라도 네가 살아줬으면 좋겠어. 같이 죽고 싶은 사람을 찾았잖아요. 자살 카페에서. 나는 나처럼 40대쯤 된 사람이 연락할 줄 알았어. 그리고 넌 살 이유가 충분해 보여. 10대나 40대나 힘든 건 똑같아요. 미연이라고 했지? 미연아, 마지막으로 통화라도 하고 와. 주머니에서 차가운 금속 물체가 만져졌다. 엄마와 그의 전화번호가 주문처럼 머릿속을 떠다녔다. 엄마는 나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살아왔고 그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말이야. 아저씨는 이름이 뭐예요? 마지막이니까 가르쳐줘요. 그럼 약속해. 내가 이름을 가르쳐주더라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왜요? 나를 붙잡는 소리로 들릴까봐. 이번에는 엄마와 그의 이름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그리고 아빠의 이름, 다정했던 사람의 이름. 민규란다. 기다릴 테니 전화하고 와. 아, 그리고 이 말 꼭 하고 싶었어. 이봐 꼬마야, 내 여행의 증인이 되어줘.
차에서는 느끼지 못할 차가운 밤바람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다.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는 없었다. 전원을 켜니 휴대전화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수십 개의 문자 메시지. 미연아, 돌아와. 나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해도 괜찮아. 연락 줘. 기다릴게. 사랑해, 내 딸. 망설여졌다. 차를 바라보니 아저씨는 못 피웠던 세 번째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눈을 마주치니 희미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저씨는 담배를 깊게 들이마시고는 조명등을 껐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눈을 감았다. 바닷소리, 밤소리, 별소리, 엄마 목소리, 그의 목소리, 자동차 소리, 자동차 소리. 눈을 떠보니 아저씨의 차는 벼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쾅! 가드레인을 들이받는 굉음 소리와 함께 아저씨의 차는 밤하늘에 허공을 나는가 싶더니 이내 아래로 추락했다. 아, 그 순간 내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한 줌의 불씨가 꺼지는 것을 느꼈다. 아저씨의 차는 빠르지만 우아하게 바다로 들어갔다. 까만 수면 위로 아저씨의 자동차는 평화롭게 헤엄치더니 이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그 장면은 아마 평생을 살아도 잊지 못할 것이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기다렸다는 듯 진동이 느껴졌다. 엄마였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이미 지금쯤 죽었어야 할 사람이었다. 전화는 끊기지 않고 계속되고 나는 누군가 들으란 듯이 엉엉 울었다. 아저씨가 사라진 쪽으로 쳐다보았으나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대로 사막에서 벗어나 초원을 뛰어다니면 그곳엔 내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가 있다. 나는 이 모두를 지켜내야 한다. 둘이 누구가 되든 서로에겐 서로만 있을 뿐 셋이서는 지탱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셋이어야 오히려 튼튼해질 것 같은 가능성이 보였다. 우리 셋을 지켜냄으로써 나는 강해지고 그렇게 셋이 살아간다면 아저씨는 오아시스 속에서 유령이 되어 웃어줄 수 있을까? 곧 이 바다에 해가 뜰 것이다. 아저씨는 영원히 죽거나 영원히 살았다. 나는 아저씨가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여행의 증인. 아저씨도 이 생에서 살았다는 유일한 증인이 되어 아저씨를 평생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 이대로 영원히 살아가고 싶다.